수산이랑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어떤 거죠? 바로 어떤 거죠? 전쟁입니다. 저 오르카가 이제 범고래란 뜻이거든요. 범고래. 진짜 바닷속에서 가장 힘이 센 생명체예요. 음. 제가 얼마 전에 딸아이하고 같이 해양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저 오르카를 봤어요. 우리 딸이 자기는 범고래처럼 힘이 세지고 싶다 뭐 이런 야. 얘기를 했는데 딱 여기 나오니까 이해가 되네요. 막 백상아리 다 잡아먹고 이러더라고요. 범고래가. 저도 네. 결혼만 했으면 알았을 텐데요. 이제 전쟁에서 이기려면 네, 포춘 잉글리시 영어 기사로 경제도 잡고 영어도 잡는 시간. 포춘 잉글리시 3화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짜스! 또 출석 체크 담당 사원으로서 네. 출석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턴 왔고요. 안녕하세요. 산이산이 각수산입니다. 네, 하이. 우리 HI. 부장님도 맞습니다. 네, 북정호입니다. 네, 저는 망원경 김원경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망원경. 네. 명민준 대리님께서 지금 좀 편찮으시다고 들어가지고 네. 잠깐 알바생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는데요. 곧 자리 매김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보면서 흑심을 품고 왔습니다. 예, 알바라고는 되어 있지만 또 영어에 정말 유창하세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 아닌데. 약간 소개가 틀어졌는데 네. 일일 아니에요. 영어 선생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나오셨어요. 국적도 한국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요?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공부를 유학 시절에 태어나서 국적은 미국 국적이고요. 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영어를 굉장히 잘할 것이다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My pronunciation is very good. 근데 10분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미천이 바닥나요. 아.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네. 이제 미국에서 한 30년 가까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막 영어로 떠들고 있으면 옆에 와서 찔러. 그만 얘기해. 스탑. 딱 10분 이상 얘기하지 마. 사실 그 의미가 없는 게 저도 국적은 한국이잖아요. 네. 저도 10분 이상 얘기하는 거 어머님이 안 좋아하십니까? 말 실수 계속하니까 야 그거 그만해라 그만해. 자,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부장님 소개해 주시죠. 오늘 원장님 오시는 줄 알았으면 다른 주제를 했을 텐데 수산이랑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어떤 거죠? 바로 어떤 거죠?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에 동원되는 인공지능. 예, 맞아요. 바로 요즘 전쟁을 하는 방식이 사뭇 달라지고 있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제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게 됐구나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제목의 기사가 나왔냐 하면요. AI goes to war. 인공지능이 네. 전쟁에 갔다. 뭐 전쟁으로 들어갔다. 네. 뭐 이런 의미죠. 무인화되고 있다. 전쟁이. 사람 없는 전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앞부분. 아니 도대체 왜 그러면 전쟁이 사람이 수행하던 전쟁을 사람 없는 전쟁으로 바꿔갈까? 그 첫 번째 이유. 바로 무기가 무인화되고 있는 추세인 이유는 무엇일까?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전쟁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전쟁 자체가. 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무기는 더더욱 말할 거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한 21세기 들어서요. 각 국가마다 이제 자신들이 필요한 무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무기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나라들은 개발하면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한 나라들은 외국에서 사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무기라는 게 후진국 또는 개도국이 무기 사올 돈이 어디 있겠어요. 네. 비싸잖아요, 엄청. 네. 그래서 몇 가지 좀 재밌던 사례들 몇 개를 모아왔는데요. 네. 네. 2000년대 초반에 태국이 중국의 그 군비 증강 때문에 위축을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태국도 이제 국방력을 좀 네. 늘려야겠다. 국방력을 키우자. 예. 네. 그래서 전투기를 사오기로 했는데 전투기를 팔겠다는 나라가 별로 없는 거예요. 팔겠다는 나라가. 예. 그리고 전투기를 살려고 쭉 돌아봤는데 그 당시 태국 경제가 어려워서 전투기 살 이게 안 돼.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간신히 찾은 게 스웨덴이었고 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스웨덴 그리펜이라는 저 전투기 네. 저거 딱 6대 구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네. 네. 6대 구입하면서 지불하기로 한 금액이 되게 독특합니다. 금액이 얼마였다는 것보다도 지불하는 방식이 특이했어요. 돈이 아니었을까요? 주식으로 줬나요? 주식. 자, 두 분이 비슷한 얘기했는데 일단 돈으로 못 줬죠. 돈이 어머, 없으니까. 없어서. 네. 뭘로 줬을까요? 태국이 대신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코끼리. 망고 비슷했습니다. 똠양꿍 뭐 이런 건가요? 비슷했어요. 코끼리 뭐죠? 많잖아요. 뭐지? 코끼리를 준다고?
이거 신성시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네. 반출이 안 되고. 태국 가서 자, 코끼리. 두 분 망고랑 똠양꿍 뭐죠? 쉽게 얘기해서 먹을 거로 줬어요. 아 맞아요. 네. 아 먹을 걸로. 네. 21세기에 무기를 매매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물물 매매예요. 물물 거예요. 네, 서로에게 없는 거를 네. 트레이드한다. 돈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뭘로 줬느냐? 그게 너무 궁금한데요? 닭 8천만 마리. 8천만 마리요. 네. 저는 사실은 저 자료를 지금 화면을 보면서 8천만 달러인가 그러면은 한 1,000억 되는 돈인데 저 전투기 한 대에 한 1,000억 정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라 닭을 8천만 마리를 줄 테니 네. 그러니 전투기 6대를 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딜이 아이고. 성사가 됐네요. 그렇죠. 성사가 돼서 태국의 총리가 네. 닭 8천만 마리로 딜을 보는데 성공을 했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태국은 하여튼 전투기가 각별히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투기를 얻으려고 했더니 이거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쉽게 대금 지급할 수 있을 게 뭘까 했더니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닭을 수출하는 나라가 네. 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닭을 수출하니까 닭으로 대금을 지급하자라고 해서 첫 번째 찾아갔던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입니다. 네. 프랑스 찾아가서 닭 사세요. 닭 사세요. 닭 사세요. 도저간 닭 2마리만은 2마리만은. 맞아요. 아니, 8천만 마리만 원. 이렇게 닭 사러 간 네, 거예요. 네. 그랬더니 프랑스가 미안한데 우리는 유럽의 모든 지역에 닭을 우리가 수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닭이 우리 없어. 우리 프랑스 전투기를 살려면 다른 걸 가져와. 네. 진짜 똠양꿍이든 망고든 없는 거. 없는 거. 어. 그런데 이쪽은 닭이 지금 남았으니까 그럼 프랑스는 안 되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또 찾아갔어요. 네. 러시아는 딱 보니까 닭을 안 키우거든요. 닭은 추운 데서 못 살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닭을 어디서 다 수입을 해옵니다. 네. 네. 저도 이건 뭐 여담인데 그 몽골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하고 몽골 정부가 ODA 사업한다고 갔었는데 그때 하림 그 관계자를 만났었어요. 네. 하림이면 이 닭 수선 가공하는 그쵸. 회사잖아요. 근데 그분이 낯빛이 되게 어두워요. 네. 왜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 당시 몽골에서 이제 식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몽골인들 중에서 체류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네. 어느 정도로 많으냐면 몽골인 전체 숫자가 한 300만 명이 좀 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정례적으로 합법 또는 약간의 불법으로 한국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300만 명 중에서. 300만 명 중에 100만 명? 그건 너무 너무 많지 많다. 않아요? 아니 엄청 많다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네. 30만 명이 넘어요. 30만 명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그러네요. 숫자거든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치맥을 해서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몽골인들이 네. 그 치맥 와 꿀맛이거든요. 진짜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후라이드 양념. 네. 맥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편의점도 몽골에 진출하고 있고 네. 오. 몽골에서 제일 큰 마트, 제일 좋은 마트가 이마트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닭도 진출을 했는데 네. 몽골은 겨울에 영하 40도거든요. 네. 그 닭이 모자- 살 수가 없어요.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뇌가 얼어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림이 이제 닭을 수출하려고 진출했는데 한 겨울에 이 온풍기가 얼어버린 거예요. 닭이 몇만 마리가 다 얼어 죽었어요. 네. 그랬던 일이 있어서 이분은 겨울이 다가올 때 마음이 졸이고 있는 거죠. 조마조마하죠. 네. 자, 바로 그런 몽골 옆에 있는 러시아. 네. 그렇죠. 러시아도 다시 당연히 닭을 수입을 네. 해와요. 그래서 러시아를 찾아가서 자신 있게 미국이 6대 좀 주세요. 우리가 닭 8천만 마리 드리겠다 네. 했더니 러시아는 그 당시 브라질하고 단연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브라질 닭을 또 수입해오니 니네 닭은 필요가 없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닭을 어디다 팔 수 있을까? 되는 데가 어디 있을까? 네. 그런데 좀 전에 힌트를 드렸죠? 어디에서 닭을 자체적으로 재배를 못한다? 추운데. 추운 추운데. 거.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아. 더 추운데. 네. 그랬더니 스웨덴이라는 나라도 전투기를 만들거든요. 네. 우리 사브라는 브랜드 아시죠? 사브. 자동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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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사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투기도 만들거든요. 그래요? 이게 그 전투기. 그래서 거길 찾아가서 드디어 닭을 팔았어요. 8천만 마리랑 6대랑. 6대랑. 근데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오늘 네. 부장님 얘기해 주시기 전에 날아가는 게 전투기사 당연히 돈 주고 달러로 사오는 줄 알았는데 물물 교환이 있네요. 아유.
이게 외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외국이 우리나라 아니- 응. 한화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위 산업체거든요. 네. 네. 저 노르웨이에 2,452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저 화면에 보이는 저겁니다. 네. 네. 저거를 이제 판매를 했어요. 네. 노르웨이에서 뭘 주고 저 장갑차를 아 샀을까요? 역시 또 물물 교환이요. 맞아요. 설계가 뭘까요? 한번 생기니까. 네, 뭘까요? 노르웨이 하면 또 여- 남아돌 연어? 비슷했어요. 비슷해요. 아니에요. 애들이 뼈 없는 노르웨이산 고등어 구워주면 정말 잘 먹어요. 빙고 아, 고등어. 고등어였어요. 이렇게 고등어. 슬라이스해서 뼈 없게 딱 팔거든요. 아시는구나. 엄청 팔죠. 네, 그래서 현금 플러스 고등어 얹어서 현금 플러스 고등어. 네. 이걸로 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죠. 자, 이처럼 대충 이제 감 오시죠. 이렇게 무기라는 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네. 그 나라들이 물물 교환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제일 웃겼던 사례는 쿠바입니다. 쿠바가 예전에 냉전 시절에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공산 진영의 국가인 네. 체코로부터 돈도 좀 빌리고 네. 또 무기도 좀 얻어왔어요. 네. 그래서 군비 증강으로부터 인해서 이제 부채가 한 2억 7,600만 달러가 생겼는데 네. 체코가 이제 그 냉전 끝나고 나서 야 우리도 이제 소련 형님이 우리를 안 보살펴 주니 돈 좀 갚아 우리도 써야 될 돈이 많아요 네. 했는데 쿠바가 돈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쿠바도 어떡해. 그럼 이거라도 받아갈래?라고 했는데 쿠바는 뭘까요? 이번엔 뭘 줬을까요? 쿠바는 C가 아니겠습니까? C가 쿠바산 씨가 아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네. 네, 허벅지에 KT 도 돌돌 많은 거. 맞아요. 여자들 허벅지에 C가 돌돌. 멋있잖아요. 이거 생각 못했네. 딜하러 가가지고 제일 좋은 C가 하나 딱 피면서 아 향 좋다 이거 우리가 몇 개 줄 테니까 어떻게 딜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가능성 있었을 텐데 네. 결국 딜은 다른 걸로 성사됐는데 쿠바에서 씨가 피면서 같이 하는 요건데 술. 아시는구나 술이죠 술. 술. 예. 양주? 양주죠. 근데 양주도 쿠바에서 유명한 양주는 럼입니다. 럼. 네. 그래서 럼을 200만 달러어치 보내주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와. 당시 럼주 200만 달러어치를 체코가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아무것도 못 받는 바에 이거라도 차라리 받자. 이거라도 가져가라는 거였어요. 네. 이게 담배보다 럼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담배는 보관이 어려워요. 아 그렇죠. 계속해서 그 관리를 해줘야 네, 되죠. 습도 뭐 습도, 온도 이거 다 해야 온도, 되는데 술은 오랫동안 놔둬도 상관이 그렇죠. 없잖아요. 오히려 오랫동안 놔두면 15년산, 20년산 이렇게 오히려 되니까. 좋아. 빈티지가. 네. 그래서 럼으로 받았는데 이때 받아온 럼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체코 국민이 138년간 마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아이고 저 귀한 거를. 아 전화에게 줘도 체코가 이걸 받아는 놓고서도 네. 이거 어떡하냐. 야 체코 대통령 거의 그 주정뱅이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저 정도면은. 국민들은 이제 설명을 했죠. 그냥 오는 것보다. 자, 그래서 저거를 다시 체코는 인근 국가에 수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수출로 또. 많이 수출을 하고. 돈을 근데 이제 이게 2억 네. 7,600만 달러의 부채가 있었는데 네. 200만 달러만 결국에는 상환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것만이라도. 원래 이제 친구가 돈 안 갚으면 가서 뭐라도 갖고 오거든요. 걔네 집 가가지고. 그러세요? 토스트기라도 하나 들고 와버리고. 수사님 나 우리 이거라도 집에 갖고 오시나? 온다. 수사님 우리 집에 오시나? 아, 저 가고 싶습니다. 아, 부장님. 그 전에 얘기해 주셨던 원유. 그거 제가 노리고 있습니다. 아, 그거. 쓱 가져올 생각입니다, 지금. 단기간 이렇게 많은 달러를 확보할 수가 어려우니까 네. 이렇게 물물 거래를 하는 게 통상적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래. 무기가 무인화되는 추세는 무기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고 네. 그렇다면 무인화되는 기기는 어떤 무기라는 의미죠? 싼 무기라는 뜻이에요. 오 그렇네요. 자. 저렴한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비행기 안에 사람이 타는 비행기와 아, 사람이 안 타는 비행기 차이가 꽤 크겠네요. 꽤 크죠. 네. 사람 타려면 그 사람이 안전하게 안에서 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네. 만들어줘야 되니 돈 들어가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이니까 비상 탈출을 하거나 뭐 할 때 또 돈 들어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주는데 돈이 들어가니 그러지 말고 무인화하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재밌네요. 우리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이제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산업, 드론, 인공위성,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반도체 이런 신산업이 중요하다라는 걸 또 느꼈기 네, 때문입니다. 동원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미래 국방 기술의 핵심은 이런 신산업에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된 네. 건데요. 이 신산업에 대한 이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미래 국방 기술의 핵심 단어 요거 하나 이제 배우고 하나 네. 가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만 하고 영어 공부 안 하면 안 되니까. 너무 꿀잼입니다 지금. 네. 제가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그 학회를 만들 때 창립 멤버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네. 제가 평소에 아주 존경하는 학자 중에 한 분이신 몇 분이 왔어요. 한 분만 한다고 했더니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선배들한테 혼나니까 김상용 부장판사님이 어느 날 오시더니 내가 앞으로 보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크게 대두될 것 같고 네. 이 인공지능 기술이 크게 대두되면 모든 법을 들었다 놔야 된대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정의부터가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뭐가 사람이지? 이 고민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지식재산 관련한 법규는 모든 창작물은 다 사람이 한다라는 전제 아래 다 지필이 돼 있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창작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 특허는 누구 거지? 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법을 다 들었다 놔야 되는 거고. 모든 법을 다 들었다 놓고 또 표준화를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돈을 끌어모으겠네요. 맞네요. 네, 왜냐면 맞습니다. 우리가 휴대전화 실컷 만들고 나서 네. 퀄컴에 돈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네. 거죠 일종의. 표준화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네,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니 이제 인공지능 법학회라는 걸 만들겠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법학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제 서울대 로스쿨의 학장이신 뭐 고학수 학장님, 그 다음에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신 분 계세요. 네. 그 일산이 지역구신데 이분도 대단한 분이세요. 경제학자이자 변호사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 박사이면서 네. 변호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매칭하죠. 이런 분들이 와서 인공지능 법학회라는 걸 만들고 저희가 처음 다뤘던 학회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저거는 약자입니다. 그 네. 밑에 제가 써드렸죠. 원어민 발음 네. 부탁드리면 Lethal Autonomous Weapons. 치명적인 자동화 무기? 바로 밑에 예시가 아. 있죠. 바로 이렇게 사람이 없는 네. 야. 군견이 아니라 군견 로봇. 네, 사족 보행 로봇이죠. 맞습니다. 저게. 네. 그다음에 이쪽 끝은 우리 아이언맨에서나 나올 법한 이제 사람이 아닌 군인. 와. 정말요. 네, 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붐업이 되고 있는데 이 무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하고 정책화하고 법률적으로 수용해야 될지를 논의하는 이제 창립총회 비슷한 걸 네.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제가 정말 놀란 게 있습니다. 이 러스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나라 어디일까요? 부장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정답 맞춰도 됩니까? 정말 자신 있어요? 저 무조건 맞힙니다. 이거는 확 잠깐만, 그럼 수산 좀 이따 얘기하고 나라 먼저 있어요. 얘기해봐. 네. 나라. 저도 미국 생각했거든요. 미국. 아, 미국. 두 분은 미국. 네. 자, 수산 맞추면 내가 뭐 하나 줄게. 아 진짜요? 어. 자, 저 바꿔도 될까요? 네. 그럼? 한국? 한국. 자, 저도 한국이었는데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우리 인턴 선배님께 제가 정답은 한국에. 부장님 이 표정 무조건 한국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걸 읽어냅니다. 한국이 제일 많아요. 와. 인공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자동화 기기라고 하는 그냥 네.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컨트롤을 받지 않고 사전에 프로그램되어 있거나 알고리즘 되어 있는 형태로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무기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많이 있어요. 아니 저는 저기 네. 아까 그 사족 보행 로봇을 보니까요. 네.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알죠. 네,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현대차가 인수한 걸 제가 맞습니다. 알고 있어서 아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혹시 한국인가라고 바꾸게 됐던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한국을 고르는 이유가 되게 다르네. 다 다르구나. 우리 너는 그냥이지. just, I'm just. 근거에 입금해가지고 하시고 저는 감. 근데 이제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저 다녀왔습니다. 네. 네. 근데 군대 있을 때 저런 기계 보셨어요? 저희는 이제 포병이기 때문에 네. 포를 쏘잖아요. 네. 아주 전 과정이 다 수동입니다.
포 들고 오는 거예요 지금. 포 들고 느껴보지 오는 못해. 거. 포를 이거 손으로 다 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저 그 사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탄약을 운송한다든가 또 부상병을 후송하는 역할까지도 해서 정말 으쯔쯔쯔 이러면서 가지 않아도 그래요?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네. 이렇게 들고 가다가 갑자기 막 적의 공격을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 부상병도 옮기는 이런 훈련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거 하다가 연습하다가 무거워서 넘어져서 더 다치고 뭐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다리 부러졌다고 막 네. 가져가는데 왼쪽 다리 또 부러지고 넘어져가지고. 아 저런 거 실제로 이제 저 때까지만 해도는 보긴 조금 힘들었죠. 네. 아.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기 지금 보여져 있는 저런 최첨단 무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적의 보유 대수가 제일 많은 국가로 카운트할 정도는 아닌데 네. 네. 휴전선 전면에 바로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센서랑 간단히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뭐랄까 찡찡 돌아보는 거예요. 뭔가 카메라가. 그러다가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딱 있으면 딱 가가지고 그냥 자동화기로 팍 쏴버리는. 그게 그 현빈하고 손예진 씨 나왔던 그 영화 네. 뭐죠? 드라마 사랑의 아니죠? 불시착. 사랑의 불시착. 자, 네. 거기 나왔잖아요. 그거예요. 아 그래요? 휴전선 근방에 가면 이제 전부가 그게 있거든요. 네. 바로 그것들을 전부 카운트했더니 우리나라 제일 많은 거예요. 오. 아. 왜 우리나라는 근데 앞으로 그게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유 때문인데요. 네. 군대 갈 남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네. 사람이 징집 없다. 자원. 징집 자원. 네. 신규 병력 자원의 현황이 2020년부터는 이제 현 군 병력 65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실제 그래서 50년 되면 이제 현격히 부족해지는 상황까지 그러네요. 가버립니다. 자 그러면 국가를 누가 지키느냐?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모병제.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이 아니라 뭔가 로봇이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런 무인화 기기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를 보니까 징집 자원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이제 군 생활을 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친구들도 다 이제 전쟁터로 내보내니까 그걸 보면서도 아, 징집 자원이 정말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무인 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 자, 이번 포춘지에서는 네. 야, 앞으로의 무인 기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동원되고 있는 무인 기기들에 대해서도 보여주는데요. 오.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아 실제로 사용이 됐어요? 예. 오. 그 중에 하나 바로 러시아의 요건데요. 잘라 에어로라는 러시아의 방위 산업체 산하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네. 자회사인데요. 여기서 드론을 생산해요. 네. 근데 이 드론이 KUB-BLA라고 불리우는 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 드론인데 네. 우리 어렸을 때 새총처럼 저걸 활용하더라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 발사대에서 네. 팡 발사를 해요. 네. 우리 아. 고무줄로 딱 당기면 딱 날아가는 네. 것처럼. 네. 네. 그럼 띠용 올라간 다음에 그 뒤부터는 이제 프로펠러가 돌면서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아. 이게 참 무서운 게 가미가제 드론이라고 해서 네. 뭔가 이제 날아가다가 밑에 이제 적 뭐 탱크라든가 네. 장갑차라든가 이런 걸로 확인이 되면 네. 그 근처에 한 30분 배회를 해요. 그리고 아. 걔네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다가 지금은 이 드론에 무기는 들어있지 않은데 이 드론은 그냥 어떻게 한다? 자폭을 합니다. 어. 그래서 가미가제예요. 정찰을 어느 정도 해놓고 네. 이제 마지막에는 자폭을 자폭으로. 하죠. 그래서 아 얘네들이 몇 명이고요, 어떤 상황이고요, 어때요 하고 정보 다 주고 네. 그 다음엔 걔네들을 바로 타격시키는 거예요. 와.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가능한 그렇죠. 거네요. 자 그런데 이 드론이 특히 더 무섭다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요 드론 직전에 있었던 드론들은 그 사람이 타고 있진 않은데 네. 사람이 멀리 헤드쿼터에서 조종을 하는. 아 그렇죠. 조종을. 네. 그 그래서, 네. 아프가니스탄 전 때 네. 미군이 사용했던 맞아요. 거 아닌가요? 아, 아시네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조종하는 드론도 나름대로 규모가 좀 커요. 뭔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데 이건 그거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더 싸고 싸니까 그냥 바로 폭발해서 없어져도
돈이 남는 거죠. 네, 인명 손실도 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 싸게 만들었으니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밖에 안 된다면 네. 이 2천만 원짜리로 몇 억짜리 탱크 뭐 20대를 없앴다? 금전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 이게 훨씬 지금 미래 엄청난 상황에서 이득이네요. 더 많이 쓰일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어요. 네. 뭐냐면 제가 이거 경제 그 공부할 때 이제 그 또 학교에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이 얘기를 많이 해주면 처음에는 다 의구심 어리게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아 진짜 전쟁은 경제적 의사결정의 집합체구나 이런 소리를 알게 되는데요. 네. 제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때도 확인된 게 있어서 가져온 건데 자 보겠습니다. 왼쪽에 밑에 있는 탱크가 러시아 탱크예요. 밑에 네. 있는 게요? 네. 원래 러시아 탱크는 저렇게 생겼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 때 등장한 러시아 탱크가 그 바로 위에 있는 사진. 뭘 그렇게 붙여놓은 거죠? 저거?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뭘 붙여놓은 저렇게 해서 등장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걸 뭘 갑옷을 입은 것처럼 탱크 위에 뭘 입혀놨네요. 맞아요. 저렇게 갑옷 같은 걸 입히고 그리고 위에 무슨 천막 같은 거 쌓아놨죠. 네. 네네네네. 저걸 한 이유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저것 때문에 바로 저런 왜 걸 그런 합니다. 거예요? 아 군필자로서 감이 옵니다. 뭐예요? 저거 그거 아닙니까? 그 전파 방해해가지고 땡. 땡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행정병이었습니다 네. 사실.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너무 최첨단이네요. 네. 네.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비를 확충하고 군사 기술을 자꾸 늘릴 때 머릿속에서 모든 로직은 얼마냐면 얼마짜리 무기를 그거보다 더 싼 걸로 격파하면 이기는 거예요. 네. 저렴한 걸로. 네, 무조건 군사 무기는 다 그런 식으로 셈을 합니다. 네. 얼마짜리를 불과 얼마짜리로 다 타격해서 없앴어.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효율성이 관건이네요. 그렇죠. 경제적 효율성이 네. 관건인데 저 옆에 오른쪽에 있는 대전차포 네. 저거를 제블린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저 제블린은 어떤 로켓포냐면 원래 저런 대전차포가 이 탱크를 타격할 때는 옆에서 쏠 거 아니에요. 네. 군인들이 들고 있다가. 그렇죠. 그래서 옆을 딱 쏘면 이 옆이 이 탱크가 딱 타격받으면서 이 탱크가 이제 전복될 거 아니겠어요? 넘어져요. 네. 자, 그래서 이 러시아도 이 제블린이라는 이 로켓포보다 싼 걸로 이 비싼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파우치를 만든 건데 저 지금 모래주머니 같은 게 쫙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저게 뭐냐면 저 모래주머니 같은 게 저 안에 센서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오. 네. 그래가지고 이 제블린이라는 로켓포가 옆으로 딱 오면 바로 이 파우치가 먼저 터져서 네. 탱크가 터지는 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에어백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딱 터지려고 할 때 같이 땅 터져서 탱크 본체는 보호해 주는 기술인 거죠. 아. 네. 그 충격을 좀 완화시켜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옆은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저 제블린은 그렇게 작동하는 로켓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저게 또 이제 최첨단 기술인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서 네. 어떻게 된 거냐? 기계 저 무기에도. 네, 탱크는 제일 취약한 곳이 옆으로 자꾸 포를 쏘니까 옆은 강판이 두꺼워요. 네네. 그래서 제일 취약한 데가 위에. 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 제블린은 포가 어떻게 오냐면 제 손을 보시면 옆으로 오다가 탱크 근처에서 수직으로 올라갔다 위로 떨어져요. 어머나. 네. 네. 거의 류현진인데요. 변화구가 엄청납니다. 자, 바로 그렇다 보니 저것 때문에 요즘 러시아 탱크가 자꾸 다 전복되고 폭파되는 거죠. 저게 반도체 기술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예. 아. 다 센싱 기술들은 다 반도체가 다 들어가야 네. 되거든요. 바로 이처럼 모든 전쟁은 얼마짜리 탱크를 부시기 위해 그거보다 싼 로켓포를 개발했고 그 로켓포에 대해서 최대한 보호받기 위해서 그거보다 싼 파우치로 뒤덮고 있고 네. 근데 그 파우치가 지금 잘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자, 이쯤 되면은 대충 경제와 전쟁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쉽게 이해하셨죠? 네네네. 네. 자, 그래서 지금 미래 사회는 점점 더 무인 기기가 더 싸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무인 기기가 훨씬 더 타격을 입히기가 더 좋다는 걸 알아서 네. 지금 전 세계는 앞으로 요 다음번 전쟁부터는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기기와 기기가 네. 전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도 이제 막 개발이 끝나서 네. 진행 중인 건데 오르카라고 하는 건데요. 15m짜리 잠수함입니다. 네.
그럼 15m면 사람 타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잉사가 만들고 있는 건데요. 초대형 무인 잠수정으로 12,000km까지 자유 항해가 가능하고요. 음파 탐지기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수중에서 어뢰도 발사하고 그리고 다양한 공격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적의 어뢰 공격에서는 워낙 작은 그 잠수정이니까 기민하게 돌아다니면서 피할 수 있고 네. 반대로 적은 공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잠수정이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저 오르카가 이제 범고래란 뜻이거든요. 범고래. 이제 바다 속에서 가장 힘이 센 생명체예요. 음. 제가 얼마 전에 딸아이하고 같이 해양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저 오르카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자기는 범고래처럼 힘이 세지고 싶다 뭐 이런 야. 얘기를 했는데 딱 여기 나오니까 이해가 되네요. 막 백상아리 다 잡아먹고 이러더라고요. 범고래가. 저도 네. 결혼만 했으면 알았을 텐데요. 아직까지도 결혼 못해서 오르카를 이제 아니에요. 알았네요. 안 하신 게 부러워요. 이번에는 뭐냐면 이거는 뭐 카르쿠라고 하겠습니다. 네. 카르쿠2라는 건데 터키의 기업인 STM이 제작한 소형 쿼드콥터? 뭐 네. 아마 이 헬리콥터가 네 개 헬리콥터. 있다라는 네. 뜻으로 쿼드콥터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아프가니스탄 뭐 아니면 이제 터키 내전 등에 이제 사용됐던 것인데 저게 유명해진 이유는 뭐냐면 저 쉽게 얘기해서 드론이 네. 위에서 리비아 군대들을 정찰을 하다가 네. 그냥 드론에서 바로 리비아 군대를 사살하는 거예요. 아. 총을 쏴서. 오. 그러다 보니까 유명해진 드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STM은 그런 능력을 지금 부인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하네요. 없다라고 우린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무인화 기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무인화 기기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 오늘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SGR-A1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한화그룹하고 네. 그다음에 고려대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한 자율기관총이라는 건데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수선선 근처에 방어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그래서 뭔가 그 쉽게 얘기해서 그 초소에서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바로 발사하는 기기인데 네. 생김새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찾아왔는데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네. 사람이 쏘는 그게 진짜 없네요. 없어요. 음. 그래서 밑에 감시 카메라라든가 추적 장치라든가 이런 게 달려 있고 네. 그걸 바탕으로 뭔가 이거는 자연 바람으로 흔들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생명체라고 판단되면 그냥 바로 쏘는 건데요. 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지금 네. 논쟁이 있어요. moral issue. 맞습니다. 그래서 그 moral issue라는 거에 대해서 포춘지에서 네. 코멘트들이 되어 있는 거 두 문장을 가져왔는데요. 네, 네. 오늘 그걸 바탕으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원경 알바님께서 네. 읽어봐 주시면요. A UN committee has spent more than 8 years debating what, if anything, to do about such weapons and has yet to reach any agreement. 네. The US, the UK, Russia, Israel, and India oppose any restrictions. China, which is also developing AI-enabled weapons, has said it supports a ban, but absent a treaty, will not unilaterally forgo them. 네. 아. 자, 말씀을 드리면 유엔 위원회에서는 8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했다. 네. 어디에 허비했느냐? 디베이팅, 논의하는데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8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했는데 뭐에 대한 걸 논의했냐면 서치 웨펀스, 이러한 무기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무기들이라는 건 바로 무인화 기기, 네. 인공지능 기기들인 거죠. 그런데 그 논의 후에 아직까지 any agreement, 어떠한 동의에도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유엔 위원회에서 논의했을 때 논의에 참여했던 국가들의 입장이 궁금하실 것 네. 같아서 네. 밑에 발췌를 해왔는데요.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는 어떠한 이런 무인화 기기를 개발하는 걸 규제하는 것을, 그러니까 개발을 규제하는 것을 방해하고 네. 있다, 반대하고 있다. 우리가 개발하는데 왜 니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의외는 중국이었어요. 중국이요? 중국은 지금 현재는 이 AI를 기반으로 한 여러 무기들을 개발은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만약에 금지는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 협약을 만들 경우에는 지지할 마음이 있다. 맞습니다. 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없기 때문에 네.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결국에는 거죠. 이제 국가 간의 조약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나는 그냥 계속 갈 거예요. 맞아요. 네. 나는 원칙상 반대야. 네. 그런데 조약이 없으니 나도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중국의 입장. 나머지 입장은 그것도 아니고 네. 아니 내가 내 기술로 내 국방력 아니면 우리 국가 안보 지키겠다는데 왜 뭐라고 하는데 요러고 있는 네.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뒤에도 우리 인류가 있는 한 전쟁은 또 언젠가 또 일어나겠죠. 네. 그럼 이 다음번 전쟁은요. 지금도 사실 전 전쟁이 놀라웠어요. 전쟁의 현장을 예전에 걸프전 때는 저 위에 위성에서 미사일로 쏘는 거를 우리가 전 세계가 생중계로 봤었고요. 네. 그래서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전쟁을 봤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찍어서 맞아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린 걸 통해서 각각의 생중계를 내 입장에서 본 걸로 다 찍어서 올린 걸 봤어요. 액션캠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쟁을 바로 옆에서 본 기분을 느꼈는데 네네네. 요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사라진 전쟁. 아 예. 예, 예. 뭐 로봇끼리 싸우고 있고 위에서 드론이 또 뭐 하고 있고 그럼 밑에 있는 무인 탱크가 또 드론을 격추하려고 하고 요 다음의 전쟁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진짜 기술력의 싸움이 되겠네요 그때는. 네. 네. 저는 이제 아까 경제적 의사결정이 이제 전쟁 무기의 발전을 또 이렇게 견인한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투 비행 조종사들 보면은 네. 정말 한 사람을 양성하는데 100억 정도 들고 맞아요. 그 돈과 시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트처럼 그 특수부대가 있잖아요. 정말 항공구조대 특수부대가 네. 있듯이 그런 사람들을 또 하나하나 구조를 하려고 애를 쓰는 만큼 그렇게 정말 고비용의 그런 전투 참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인 기기가 개발이 돼서 그런 돈과 비용도 아낄 수 있는 게 또 경제적인 의사결정과도 결부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전투기보다 전투기를 운전하는 파일럿이 더 비싸다는 네. 말을 하죠. 네. 숙련된 전투 비행사 즉 파일럿을 양성하는 데는 10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고 맞아요.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양성에 드는 비용.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는 폭파돼서 없어지더라도 그 전투 조종사는 탈출할 수 있는 많은 장비를 만드는 게 인권적인 부분, 생명 윤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있어요. 네, 맞아요. 전투기보다 비싼 거죠. 어떻게 자, 보면. 그런데 이제 그 비싼 사람을 빼고 마음껏 전쟁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인 것 같아서 네. 마음이 좀 씁쓸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 이런 어쨌든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다시는 또 이런 경쟁력 그리고 이 기술의 싸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 아니, 개인적으로. 오늘 왜 이렇게 진지하게 끝내는 거예요? 아, 저 왜냐면 징집될까봐 굉장히 무섭거든요. 아직 예비군 기간이어가지고 아직 예비군이구나. 아직 예비군이구나.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예비군 슬슬 복귀한다는 그 공지가 내려왔대요. 네. 아, 지금 아찔합니다 지금. 아침 아니 가서 비디오 보고 오는 거 아니야? 아유 아니면 저 참군인인데요. 오늘은 사람 없는 전쟁의 현실화, 이제 신산업과 관련된 얘기도 나눠봤고요. 경제와 전쟁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오늘 알바 어떠셨나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이 코너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말씀하신 우리 박 교수님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박 교수님 저 알바 괜찮나요? 아 저야 뭐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민준이가 누구였지? 누구였지? 독고민준이었나요 이름이? 나 기억이 안 나. 독고민준이었나요? 최민준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뭐 우크라이나 의용군 같다는 소리도 있고. 약간 좀 헷갈리네요. 자, 아니 저는 오늘 우리 원경 원장님하고 부원장님하고 해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오히려 떨렸습니다. 원래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데 네. 그 발음을 교정해주고 아나운싱을 알려주시는 분 앞에 있으니까 네. 제가 자꾸 혀가 꼬여서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독 저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사장님. 또 기적받을 고기가 자꾸만 네, 오늘 뭐 일단은 이 주제를 처음에 접하고 정말 많이 당황했거든요. 제가 재밌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소재는 아닌 것 같아서 어렵죠. 그렇지만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다음에 또 오셔야죠. 그렇죠. 그럼. 네.
알바 다시 만나길 기대하면서 포춘 잉글리시 다음엔 4화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See you next time. 자신감이 차오른다. TRX2.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 주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얘가 오히려 비 오는 날 잘 나가요, 차가. 빠졌던 기억이 다시 살아나서 그런지 그렇지. 향수에 젖어서 그렇지. 오히려 엔진 소리도 크게 나고요. 그렇지. 금요일에 난 세상을 본다. 금만 새 와우! 와우!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뭐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아니면 심지어 타국의 문화까지도 예,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이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TV가 이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